정혜야, 너 아직도 그 20평 빌라 산다며? 응, 거기서 평생 살았으니까. 아니, 애들도 다 컸는데 아직도? 요즘은 40평이 기본이던데. 그게 뭐, 내 마음대로 되나? 예전에 남편 사업 망하고 아직도 힘들어? 너무 속상해하진 마. 그래도 건강하면 됐지? 맞아. 나는 아직 건강해.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지역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서울 강북의 오래된 빌라 단지는 아침이면 언제나 같은 풍경으로 시작됩니다. 낡은 계단 난간에 빨래를 넣는 아주머니들, 골목 어기 구멍가게 앞에서 수다 떠는 할머니들, 그리고 20평 남짓한 집에서 평생을 살아온 박정혜의 하루도 그렇게 시작되었죠. 박정혜 68살입니다. 정혜는 이 동네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었어요. 결혼하고 아들 낳고 남편 사업 망하고 그 모든 풍파를 이 좁은 집에서 견뎌냈습니다. 벽지는 누렇게 발해 있고 욕실 타일은 여기저기 금이 가 있었지만 정혜에게 이곳은 그 무엇보다 소중한 공간이었어요. 아침 7시 정혜는 늘 하던 대로 부엌에서 아들 민수와 며느리 지수를 위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 끓이는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어요. 민수는 40살 중견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가장이었고 며느리 지수는 38살로 인테리어 회사에서 일하는 능력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어머님, 아침 차려주시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제가 할게요. 지수가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습니다. 정혜는 손사래를 치며 웃었어요. 아이고, 괜찮아요. 어머니가 이것도 못해주면 뭐 하겠어요. 하지만 정혜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늘 작은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혹시 내가 이 집의 짐이 되는 건 아닐까? 아이들이 나 때문에 더 큰 집으로 이사 못 가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가슴 한편을 콕콕 찔렀어요. 아침을 먹고 민수와 지수가 출근하자 정혜는 동네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50년 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반찬가게 앞에서 김순자 할머니를 만났어요. 정혜야, 이번 주말에 동창회 간다며? 50년 만이라고? 순자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습니다.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고등학교 졸업하고 처음이에요. 그땐 워낙 못 살았잖아요. 아이고, 그래도 이제 가는 거 좋지. 옛날 친구들 보면 반가울 거야. 순자의 말에 정혜는 애써 웃었지만 속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사실 동창회 가는 게 기대보다는 걱정이 더 컸어요. 친구들은 다 잘 살고 있을 텐데 나만 20평짜리 오래된 빌라에 사는 게 부끄러웠죠. 특히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양미정. 학생 시절부터 정혜와 경쟁하듯 지내던 친구였어요. 미정은 공부도 정혜보다 잘했고 집안도 훨씬 부유했습니다. 졸업 후에는 소식이 끊겼지만 최근 동창회 단체 대화방에서 미정이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벌었다는 얘기를 들었죠. 정혜는 시장 구경을 마치고 종로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휴대용 라디오를 꺼냈어요. 오래된 트로트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정혜는 눈을 감고 음악을 들으며 생각에 잠겼죠. 그래도 오랜만인데 너무 초라해 보이면 안 되겠지. 집에 돌아온 정혜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옷은 많지 않았어요. 대부분 시장에서 산 저렴한 옷들이었죠. 그 중에서 가장 괜찮아 보이는 검은색 재킷을 꺼내 들었습니다. 20년도 더 된 옷이었지만 그나마 깔끔해 보였어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주름진 얼굴, 하얗게 센 머리카락, 굽은 어깨가 눈에 들어왔어요. 정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이 들었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지수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벌써 들어오셨어요? 오늘 일찍 퇴근했어요. 지수는 어머니가 거울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고 다가왔어요. 어머님, 뭐 보고 계세요? 아,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정혜는 얼버무렸지만 지수는 눈치가 빨랐습니다. 이번 주말 동창회 때문에 걱정하시는 거죠?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수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어머님은 충분히 멋지세요. 아이고, 네가 그렇게 봐줘서 고맙지. 하지만 다른 사람들 눈에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구나. 지수는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지수 역시 결혼 초기에 시어머니가 남들 앞에서 초라해 보일까봐, 아들 가정에 짐이 될까봐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모습을 자주 봤었거든요. 어머님, 제가 주말에 미용실 예약해 드릴게요. 머리도 손질하시고 가세요. 아이고, 괜찮아. 그런데 돈 쓸 필요 없어. 아니에요, 어머님. 50년 만에 동창회잖아요. 제대로 준비하고 가셔야죠. 지수의 고집에 정혜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 한편이 따뜻해졌어요. 며느리가 이렇게 챙겨주니 고마웠죠.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지수가 예약해준 미용실에서 정혜는 머리를 손질했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조금은 나아 보였습니다. 하얀 머리카락도 깔끔하게 정리되었고 얼굴도 화사해 보였죠. 하지만 잠자리에 들면서도 정혜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낡은 빌라 단지의 불빛들, 어디선가 들려오는 텔레비전 소리, 이 모든 게 정혜의 삶이었어요. 정혜는 이불을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나는 이렇게 사는 사람이야. 부끄러워할 것 없어.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정말 그럴까? 정말 부끄러워할 것 없을까?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동창회 날이었어요. 정혜는 일찍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검은색 재킷에 깔끔한 바지를 입었어요. 거울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괜찮아 보였습니다. 지수가 문을 열고 들어와 어머니를 보더니 환하게 웃었어요. 어머님 정말 멋지세요. 정혜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불안은 여전했어요. 주말이 다가왔습니다. 정혜의 불안도 함께 커져갔죠. 토요일 오후 2시 정혜는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동창회 장소는 서울 강남의 한 특급 호텔 연회장이었어요. 입구에서부터 정혜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니, 두근거림이 아니라 불안이었죠. 로비를 지나 연회장으로 향하는 복도는 화려한 샹들리에로 가득했습니다. 붉은 카펫이 깔린 바닥, 대리석 벽면, 그리고 곳곳에 놓인 값비싼 화분들. 정혜는 자신도 모르게 걸음이 느려졌어요. 여기가 우리 동창회 장소라고? 연회장 문을 열자 화려한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천장에는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빛나고 있었고 둥근 테이블마다 하얀 식탁보와 은색 식기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어요. 벽면에는 1975년 졸업 50주년 동창회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정혜는 입구에서 멈춰섰습니다. 이미 30명쯤 되는 친구들이 모여서 담소를 나누고 있었어요. 모두들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고 여자친구들은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정혜는 자신의 낡은 검은색 재킷을 내려다봤어요. 갑자기 온몸이 움츠러드는 느낌이었습니다. 박정혜 아니야? 누군가 정혜를 알아봤습니다. 김영희, 학창시절 반장을 했던 친구였어요. 오랜만이다, 정혜야. 얼마 만이니? 50년 만이지. 정혜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영희는 정혜의 손을 잡고 안으로 이끌었어요. 이리 와, 다들 너 기다렸어.
테이블로 가니 몇몇 친구들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하지만 정혜는 계속 주변을 의식했어요. 친구들의 옷차림, 가방, 시계, 모든 게 정혜와는 다른 세계처럼 느껴졌죠. 정혜야, 요즘 어떻게 지내? 친구 하나가 물었습니다. 정혜는 애써 밝게 대답했어요. 그냥 평범하게 잘 살고 있어. 남편은? 아들은? 남편은 일찍 갔고 아들이랑 며느리랑 같이 살아. 아이고,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친구들은 동정 어린 눈빛으로 정혜를 바라봤습니다. 정혜는 그 시선이 불편했어요. 불쌍하게 보는 것 같았죠. 그때 연회장 입구가 열리며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양미정이었어요. 미정은 베이지색 명품 정장에 값비싼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고급 미용실에서 손질한 듯 완벽하게 세팅되어 있었고 화장도 진하게 되어 있었어요. 어머, 다들 왔네. 미정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친구들이 우르르 미정에게 몰려갔어요. 미정아, 오랜만이다. 미정이 너 진짜 잘 살더라. SNS에서 봤어. 부동산으로 대박 났다며? 미정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아이고, 그냥 운이 좋았어. 때를 잘 만났지 뭐. 하지만 미정의 말투에는 자랑이 가득했어요. 정혜는 멀찌감치 앉아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미정이 주변을 둘러보다가 정혜와 눈이 마주쳤어요. 박정혜? 미정이 정혜에게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와인잔을 들고 있었어요. 야, 정혜야. 오랜만이다. 얼마만이야? 50년 만이지. 정혜는 일어서서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미정은 정혜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그 시선이 날카로웠습니다. 어머, 정혜야. 너 그 옷 꽤 오래된 거 아니야? 정혜는 당황했습니다. 아, 그냥 집에 있는 거 입었어. 그래. 근데 정혜야, 너 아직도 그 강북 빌라 산다며? 미정의 목소리가 조금 커졌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슬쩍 귀를 기울였어요. 응. 거기서 평생 살았으니까. 아니, 애들도 다 컸는데 아직도? 요즘 애들은 40평은 기본이던데. 혹시 아직도 형편이 안 되니? 정혜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미정의 말투는 동정이 아니라 조롱에 가까웠어요. 그냥 우리한테는 그 집이 편해서. 편하긴 뭐가 편해? 20평에 어떻게 세 식구가 살아? 좁지도 않아? 미정은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작년에 강남에 50평짜리 아파트 샀어. 애들도 다 독립했는데 그래도 넓은 게 좋더라고. 정혜야, 너도 좀 큰 데로 이사 가지 그래? 정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막혔어요. 주변 친구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집 예전에 남편 사업 망하고 힘들었다지? 아유, 그래도 아직까지 그 집에 산다고? 좀 그렇네. 며느리도 일하는데 왜 이사를 못 가지? 정혜의 얼굴에서 웃음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손에 든 물잔이 떨렸어요. 미정은 그런 정혜를 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정혜야, 너무 속상해하지 마. 그래도 건강하면 됐지, 뭐. 미정은 그렇게 말하고는 다른 친구들에게로 갔습니다. 정혜는 자리에 앉아 고개를 숙였어요. 음식이 나왔지만 한 입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갈 것 같지 않았죠. 동창회는 3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친구들은 서로의 자녀 자랑, 재산 자랑, 여행 자랑을 늘어놓았어요. 정혜는 구석에 앉아서 그저 듣기만 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오후 5시 동창회가 끝났습니다. 정혜는 서둘러 연회장을 빠져나왔어요. 로비를 지나 호텔 밖으로 나오니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정혜는 지하철역으로 걸어갔습니다.
택시를 탈 형편이 안 되었어요.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가는 동안 정혜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초라한 얼굴, 주름진 이마, 축 처진 어깨. 정혜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 나는 저 사람들 기준에서는 못난 사람이겠지. 전철이 강북역에 도착했습니다. 정혜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했어요. 골목길을 걷는데 가로등 불빛이 유난히 어둡게 느껴졌습니다. 집 앞 골목에 들어서는 순간 정혜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집 대문 앞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양미정이었습니다. 정혜야, 너랑 할 얘기가 있어. 미정은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정혜는 깜짝 놀라 물었어요. 아니, 여길 어떻게? 주소는 동창의 명단에 다 있잖아. 찾아오기 어렵지 않더라. 미정은 정혜의 집을 둘러봤습니다. 낡은 빌라,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녹슨 철문. 미정의 눈빛에 경멸이 서렸어요. 정혜야, 진짜 여기서 사는 거야? 이게 사람 사는 곳이야? 정혜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미정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정혜야, 아까는 미안했어. 내가 좀 심했지? 미정의 말투가 갑자기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정혜는 그게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사실 말이야. 나 여기 그냥 온 게 아니야. 미정이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너도 알다시피 나 부동산 일하잖아. 그런데 정혜야, 여기 일대가 곧 재개발 들어간다는 거 알아? 정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랐어. 그래, 넌 그런 정보에 어둡겠지. 여기 재개발되면 보상금 꽤 나올 거야. 근데 정혜야. 미정이 정혜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혹시 집 팔 생각 없니? 내가 지금 급하게 매입하고 싶어서 그래. 정혜는 미정의 말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집을 팔라고? 갑자기 집을 팔라고? 정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정혜야. 너도 알잖아. 이 집 오래됐고 관리도 힘들지? 재개발되기 전에 파는 게 나을 거야. 미정의 말투는 친절해 보였지만 정혜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미정의 눈빛이 너무 날카로웠죠. 근데 갑자기 왜? 정혜야, 나 요즘 이 동네 부동산 여러 채 사들이고 있거든. 재개발되면 큰돈 되니까 너도 좀 챙겨야지. 내가 시세보다 좀 더 쳐서 살게. 미정이 가방에서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뭔가 숫자를 두드리더니 정혜에게 보여줬어요. 이 정도면 어때? 지금 시세보다 2천만 원 더 줄게. 정혜는 그 숫자를 보고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적었어요. 2천만 원? 이게 시세보다 더 준다는 거야? 그럼 당연하지. 이 동네 집값 얼마나 싸게 하는데. 정혜야, 솔직히 이 집 낡았잖아. 누가 비싸게 사겠어? 미정의 말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정혜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미정이 말하는 가격은 실제 시세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었죠. 미정아, 나 그건 좀. 왜? 싫어? 정혜야, 너 지금 선택할 입장이야? 아들도 회사 다니는 거 불안정하다며? 며느리 월급으로 살림 꾸리기 빡빡하지 않아? 미정은 정혜의 사정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정혜는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건 어떻게? 동창회에서 다들 얘기하더라. 정혜네 형편 안 좋다고. 남편 일찍 죽고 빚 갚느라 고생했다고. 미정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혜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정혜는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미정아, 나 생각 좀 해볼게. 생각? 뭘 생각해? 정혜야, 이런 기회 다시 안 와. 나중에 재개발 시작되면 투기꾼들 들끓어. 그때는 네가 원하는 가격에 못 팔아.
미정은 명함을 정혜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일주일 줄게. 일주일 안에 연락 안 오면 나도 다른 집 알아봐야 해. 미정은 그렇게 말하고는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정혜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손에 쥔 명함이 떨렸습니다. 정혜는 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지수가 소파에 앉아 노트북으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어머님 다녀오셨어요? 동창회 어떠셨어요? 지수가 환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정혜의 표정을 보고 지수의 얼굴이 굳었어요.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정혜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지수야, 나. 어머님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었어요? 지수가 정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혜는 결국 눈물을 흘리며 모든 이야기를 털어놨어요. 동창회에서 미정에게 무시당한 일, 집 앞까지 찾아와서 집을 헐값에 팔라고 한 일, 모든 것을요. 지수는 정혜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지수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어머님, 그 사람 명함 좀 보여주세요. 정혜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건넸습니다. 지수는 명함을 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어요. 역시 이 사람 투기꾼이에요. 투기꾼? 네, 재개발 지역 돌아다니면서 집 헐값에 사들이는 사람들이요. 어머님 집만 노린 게 아니에요. 이 동네 전체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지수의 말에 정혜는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그럼 우리 어떡하지? 지수는 정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제가 방법 찾아볼게요. 방법? 무슨 방법? 지수는 대답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며 휴대폰을 꺼냈어요. 정혜는 불안한 마음으로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방 안에서 지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했지만 점점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실장님, 저예요. 지금 통화 가능하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네, 그 프로젝트 말인데요. 일정 앞당겨야 할 것 같아요. 지수의 목소리가 더 강해졌습니다. 네, 내일까지 마무리해 주세요. 꼭이요. 그 사람들 오기 전에 끝내야 합니다. 정혜는 방문 앞에 서서 귀를 기울였어요. 지수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했죠. 네, 알겠습니다. 설계 도면이랑 견적서 내일 아침까지 보내주세요. 시공팀도 바로 투입할 수 있게 준비해 주시고요. 지수는 전화를 끊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정혜와 눈이 마주쳤어요. 어머님, 지수야, 너 지금 무슨 일을 벌이려는 거니? 정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수는 정혜를 거실 소파에 앉혔어요. 어머님, 제가 사실 숨긴 게 있어요. 숨긴 게? 네, 사실 회사에서 시니어 주거 특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노인분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집을 만드는 거예요. 정혜는 지수의 말을 듣고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지수는 정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어머님 집을 그 프로젝트 첫 번째 모델하우스로 선정했어요. 뭐? 정혜는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지수가 설명을 이어갔어요. 사실 몇 달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어요. 어머님 집을 완전히 리모델링해서 시니어 맞춤형 집으로 만들려고요. 회사에서 비용 전액 지원하기로 했고요. 그런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깜짝 선물로 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이렇게 일이 꼬일 줄은 몰랐네요. 지수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우리 집 절대 안 팔아요. 오히려 이 집을 이 동네에서 제일 좋은 집으로 만들 거예요. 정혜는 지수의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움과 미안함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지수야, 미안해.
내가 너희한테 짐만 되는 것 같아서.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은 우리 가족이에요. 가족이 어떻게 짐이 돼요? 지수가 정혜를 꼭 안아줬습니다. 정혜는 지수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혜가 문을 열자 정장을 입은 남자 몇 명이 서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미래건설 디자인팀입니다. 지수 실장님께서 연락하셔서 왔습니다. 남자들은 커다란 가방과 도면을 들고 있었습니다. 정혜는 당황해서 지수를 불렀어요. 지수야, 사람들이 왔어. 지수가 나와서 남자들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실장님. 빨리 와주셔서 감사해요. 지수 실장님이 급하다고 하셔서 새벽부터 준비했습니다. 남자들은 집 안으로 들어와 곳곳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줄자로 길이를 재고 벽을 두드려보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정혜는 멍하니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지수가 정혜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 집을 완전히 바꿀 거예요. 그 양미정이란 사람이 다시는 우릴 무시 못하게요. 지수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가득했습니다. 정혜는 며느리의 그런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함도 밀려왔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 혹시 아이들한테 더 큰 짐이 되는 건 아닐까? 정혜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낡은 빌라 단지가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어요. 이 집에서의 수십 년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정혜는 현관에서 들리는 소음에 잠을 깼습니다. 무슨 소리인가 싶어 나가보니 낯선 사람들이 짐을 들고 집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어머님, 깨우지 않으려고 했는데 죄송해요. 지수가 앞치마를 두르고 나왔습니다. 정혜는 눈을 비비며 물었어요. 지수야, 이 사람들은 누구야? 시공팀이에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리모델링 작업 들어가요. 거실에는 벌써 여러 명의 작업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벽을 두드려보고 누군가는 바닥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정혜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지수야, 이게 뭐야? 이렇게 갑자기? 정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수가 정혜의 손을 잡고 방으로 안내했어요. 어머님, 앉으세요. 제가 설명할게요. 지수는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설계 도면과 견적서가 가득 들어 있었어요. 어머님, 이거 보세요. 이게 우리 집 리모델링 설계도예요. 정혜는 도면을 펼쳐봤습니다. 복잡한 선들과 숫자들이 가득했지만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지수야, 이게 다 뭔지 모르겠구나.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어머님. 지수가 도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욕실은 완전히 새로 해요. 미끄럼 방지 타일 깔고 안전 손잡이도 설치하고요. 주방도 넓히고 싱크대 높이도 어머님 키에 맞춰서 낮춰요. 거실은 따뜻한 우드톤으로 바꾸고 방에는 서재 공간도 만들어요. 어머님이 책 읽으시면서 편하게 쉬실 수 있게요. 정혜는 지수의 말을 들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지수야, 이런 거 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어머님, 걱정 마세요. 회사에서 비용 다 지원해요. 이게 프로젝트니까요. 지수가 정혜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어머님, 사실 제가 이 프로젝트를 따내려고 몇 달 동안 준비했어요. 시니어 주거 환경 개선이 요즘 정부 정책이거든요. 회사에서도 관심 많았고요. 정혜는 지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집을 모델하우스로 쓴다는 게, 어머님, 이건 어머님을 위한 거예요. 동시에 저한테도 기회예요. 이 프로젝트 성공하면 제 커리어에도 큰 도움이 되거든요. 지수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정혜는 며느리의 그런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항상 집안일만 하는 줄 알았는데 지수에게는 이런 야심이 있었던 겁니다. 거실에서 한 남자가 지수를 불렀습니다. 지수 실장님, 여기 좀 봐주세요. 지수가 나가자 정혜는 혼자 방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고마운 마음과 동시에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자신은 아무것도 해줄 게 없었죠. 오전 내내 집안은 시끄러웠습니다. 전기 드릴 소리, 망치질 소리, 사람들의 대화 소리가 끊임없이 들렸어요. 정혜는 방 안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불안해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지수가 정혜를 불렀습니다. 어머님, 밖에서 식사하고 올게요. 집이 너무 시끄러워서요. 정혜와 지수는 근처 식당으로 갔습니다. 조용한 한식집에서 둘이 마주 앉았어요. 지수야, 민수는 이 일 알아? 정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아직 말 안 했어요. 왜? 남편한테는 말해야 하는 거 아니야? 지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님, 사실 민수 오빠가 요즘 회사 일로 스트레스가 심해요. 제가 이런 얘기까지 하면 부담스러워 할까 봐요. 정혜는 지수의 표정을 보며 뭔가 더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지수야, 혹시 민수가 회사에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지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정혜에게는 답이었어요. 정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민수가... 어머님, 아직 확실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회사 분위기가 안 좋긴 해요.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혜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런 큰일을 벌이면 어떡해. 어머님, 그래서 더 해야 해요. 만약 오빠가 정말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우리한테 필요한 건 든든한 집이에요. 팔아야 하는 집이 아니라 지킬 수 있는 집이요. 지수의 말에 정혜는 숙연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깊이 생각하고 있었다니.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혜는 지수에게 물었습니다. 지수야, 너 진짜 괜찮은 거지? 회사 일도 바쁠 텐데. 어머님, 제가 선택한 일이에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지수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정혜는 며느리의 손을 꽉 잡았어요. 집에 도착하니 작업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벽지를 뜯어내고 바닥재를 걷어내고 곳곳이 공사장처럼 변해가고 있었어요. 지수가 작업자들 사이를 오가며 지시를 내렸습니다. 여기 벽은 밝은 색으로 해주세요. 어두우면 우울해 보여요. 욕실 문턱은 완전히 없애주세요. 시니어분들은 문턱에 걸려 넘어지시거든요. 정혜는 지수의 그런 모습을 보며 놀랐습니다. 평소 조용하고 차분한 며느리가 일할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당당하고 프로페셔널했죠. 오후 4시쯤 정혜는 낡은 벽지를 쓰다듬고 있는 지수를 발견했습니다. 지수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지수야, 뭐해? 어머님, 이 벽지 보세요. 얼마나 오래된 건지. 지수가 벽지를 천천히 만졌습니다. 어머님이 여기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셨을까요? 기쁠 때도 있었고 힘들 때도 있었을 텐데. 정혜는 지수의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지수야, 어머님, 제가 이 프로젝트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재개발 소문 돌면 투기꾼들이 들끓어요. 집값 후려치기 하려고 온갖 방법을 다 쓰죠. 지수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우리가 먼저 손을 써야 해요. 이 집이 낡았다고 가치 없다고 생각하게 만들면 안 돼요. 오히려 이 동네에서 제일 좋은 집으로 만들어야 해요. 정혜는 지수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의 계획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 민수가 퇴근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민수는 집 안 풍경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거실 곳곳에 공사 자재들이 쌓여 있었고 벽지가 반쯤 뜯겨 있었습니다. 지수야, 이게 무슨 일이야? 민수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지수가 남편에게 다가갔어요. 오빠, 설명할게. 일단 앉아. 지수는 민수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동창회에서 있었던 일, 양미정이 집을 사려고 한 일, 그리고 회사 프로젝트 이야기까지. 민수는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지수야, 이런 큰일을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오빠, 미안해. 요즘 오빠가 힘들어 보여서. 민수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민수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지수는 남편의 손을 잡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빠, 괜찮아? 민수는 고개를 들어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피로와 죄책감이 가득했어요. 지수야, 미안해. 오빠, 왜 미안해? 민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회사 그만뒀어. 그 말에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정혜는 깜짝 놀라 아들을 바라봤어요. 민수야, 그게 무슨 소리야? 민수는 어머니를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어요. 한 달 전에 회사에서 명예퇴직 대상자 발표했어요. 제가 그 명단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만뒀다는 거야? 아니요, 어머니. 정확히는 실직당한 거예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혜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럼 지난 한 달 동안 매일 나간 건 출근하는 척 했어요. 사실은 도서관이나 카페에서 시간 보냈어요. 이력서도 넣어보고 면접도 봤는데 나이가 너무 많다고 하더라고요. 민수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정혜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민수야, 왜 진작 말 안 했어? 어떻게 말해요, 어머니? 집도 이렇게 좁은데 제가 실직까지 했다고 하면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요? 정혜는 아들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민수의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지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빠, 나는 알고 있었어. 민수가 놀라서 지수를 쳐다봤습니다. 뭐? 오빠가 회사 그만둔 거 일주일 전에 알았어. 오빠 동료한테 우연히 연락 왔거든. 그럼 넌 알면서도. 응, 알면서도 말 안 했어. 오빠가 말할 때까지 기다리려고 했어. 지수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더 절박했어. 오빠가 실직하면 우리 생활이 어려워질 거 아니야. 그런데 집까지 불안정하면 안 되잖아. 민수는 아내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수가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었다니. 지수야, 미안해. 내가 남편으로서. 오빠, 괜찮아. 우리 함께 헤쳐나가면 돼. 정혜는 두 사람을 보며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도 힘들고 며느리도 힘든데 자신은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정혜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방 안을 서성이며 생각에 잠겼어요. 나 하나 때문에 이 아이들 인생이 흔들리는 거 아닐까? 정혜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에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어요. 차라리 내가 없으면 이 아이들이 편해지는 건 아닐까? 다음 날 아침 정혜는 일찍 일어나 시장에 갔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시장 골목을 걷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양미정이었습니다. 정혜는 재빨리 모퉁이에 몸을 숨겼어요. 미정이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그 집 말이야. 박정혜네 집. 정혜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응, 완전히 흔들린 것 같아.
시어머니가 감정적으로 무너지면 매입 쉬울 거야. 미정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어요. 아들도 실직했다던데? 며느리 혼자 벌어서 살림 꾸리기 힘들 거야. 조금만 더 압박 넣으면 집 팔 거야. 정혜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미정이 자신들의 사정을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이용하려고요. 걱정 마. 일주일 안에 정리할게. 이 동네 재개발 들어가면 우리 대박이야. 미정은 그렇게 말하고는 웃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혜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분노와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저 인간이 날 이용하려고. 정혜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학창시절 친구였던 미정이 이렇게까지 변했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혜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미정에게 당한 모욕, 아들의 실직, 며느리의 고생, 모든 게 정혜의 어깨를 짓눌렀어요. 집에 도착하니 리모델링 작업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혜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정혜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내가 사라지면 이 아이들이 편해지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혜는 서랍을 열어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어요.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 민수가 어렸을 때 사진, 결혼식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여보, 내가 뭘 해야 할까요? 정혜는 남편 사진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녁 때가 되자 지수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저녁 드세요. 난 괜찮아. 너희끼리 먹어. 어머님, 괜찮으세요? 아침부터 아무것도 안 드셨잖아요. 지수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정혜가 사진첩을 보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어머님, 지수가 정혜 옆에 앉았습니다. 정혜는 지수의 손을 잡았어요. 지수야, 미안해. 내가 너희한테 짐만 되는 것 같아서.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민수도 힘든데 너까지 이렇게 고생하고. 다 나 때문이잖아. 정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수는 정혜를 꼭 안아줬어요. 어머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어머님은 우리 가족이에요. 하지만 어머님, 제가 오늘 양미정이란 사람 조사해 봤어요. 지수가 핸드폰을 꺼내 정혜에게 보여줬습니다. 이 사람 투기 전과가 여러 번 있어요. 재개발 지역 돌아다니면서 허위 정보 유포하고 집값 떨어뜨려서 헐값에 매입하는 수법이에요. 정혜는 화면을 보며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머님, 우리가 절대 당하면 안 돼요. 이 집을 지켜야 해요. 지수의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어머님이 힘들어 하시는 거 저 알아요. 하지만 어머님이 포기하시면 저희도 힘들어요. 어머님이 우리의 힘이거든요. 정혜는 지수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느리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그날 밤 정혜는 다짐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고, 가족을 지키겠다고. 하지만 다음 날 더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아침 일찍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혜가 문을 열자 양미정이 서 있었어요. 그리고 옆에는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정혜야, 우리 얘기 좀 하자. 미정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정혜는 문을 닫으려 했지만 미정이 발로 막았어요. 정혜야, 도망가지 마. 너 지금 상황 몰라? 아들 실직했잖아. 집도 못 지킬 거면서 왜 버티는 거야? 정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미정은 계속 말을 이었어요. 이 집 재개발 확정됐어. 조합 구성되면 너 혼자 힘으로는 못 막아. 지금 파는 게 나아. 그때 안에서 지수가 나왔습니다. 양미정 씨,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 며느리? 어른들 얘기에 끼어들지 마.
지수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지수가 미정과 남자들 앞을 막아섰습니다. 지수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양미정 씨, 지금 당장 돌아가세요. 여긴 사유지예요. 미정이 비웃었습니다. 사유지? 곧 없어질 집인데 무슨 사유지야? 근거 없는 협박으로 주거 침입하시는 거예요? 경찰 부를까요? 지수가 핸드폰을 꺼내자 미정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경찰? 너 진짜? 네, 진짜 부를 거예요. 지금 어머님께 협박하신 거 다 녹음했거든요. 지수가 핸드폰을 들어보였습니다. 미정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니, 협박이 아니라 제안인데. 제안이요?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집을 사겠다는 게 제안인가요? 그리고 허위 정보로 불안감 조성하는 것도 제안인가요? 지수의 목소리가 냉정했습니다. 옆에 서 있던 남자들이 미정을 쳐다봤어요. 미정 씨, 우리 이만 가는 게 좋겠습니다. 잠깐만. 경찰 오기 전에 가시죠. 남자들이 미정을 이끌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미정은 돌아서며 정혜를 노려봤어요. 박정혜, 후회할 거야. 미정의 목소리가 계단 아래로 멀어졌습니다. 지수는 문을 닫고 정혜를 부축했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정혜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지수가 정혜를 소파에 앉혔어요. 어머님, 물 드릴게요. 지수가 부엌으로 가는 사이 정혜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음속에서 어떤 결심이 솟아올랐어요. 더 이상 당할 수 없어. 이제 내가 지켜야 해. 정혜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상자였어요. 뚜껑을 여니 오래된 서류들이 나왔습니다. 정혜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철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토지 등기부등본과 지분 증서가 들어 있었어요. 이게 30년 만인가. 정혜는 서류를 쓰다듬었습니다. 남편이 사업 망하고 가장 힘들었던 시절, 시어머니가 몰래 건네준 땅 지분이었어요. 며느리야, 이건 네가 가져. 나중에 정말 힘들 때 쓰려무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혜는 그동안 이 땅을 비밀로 했었어요. 혹시나 아들이 알면 부담스러워할까봐, 혹시나 누가 알면 빼앗길까봐 두려웠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가족을 지켜야 했어요. 정혜는 서류를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지수가 물을 가져와 깜짝 놀랐어요. 어머님, 그게 뭐예요? 지수야. 민수야. 정혜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민수가 방에서 나왔어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정혜는 두 사람을 소파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쳐 보였어요. 이게 뭐예요? 지수가 서류를 보며 물었습니다. 정혜는 깊은 숨을 쉬고 말했어요. 이건 너희 할머니가 나한테 남겨주신 땅 지분이야. 땅 지분? 민수가 놀라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어머니, 이게 진짜예요? 이 땅이 어머니 명의로? 그래, 내 아버지 사업 망하고 정말 힘들 때 할머니가 몰래 내 이름으로 해주셨어. 정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 이건 며느리 네가 가져야 한다고. 아들한테 주면 또 날릴까봐 걱정이셨대. 민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수가 서류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어머님, 이 땅이 강북 재개발 구역 안에 있네요? 그래. 정혜는 잘 몰랐습니다. 지수가 핸드폰으로 뭔가를 검색하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님, 이 땅. 지금 조합 설립되는 그 땅이에요. 그것도 지분이 30%나 돼요. 그게 뭐가 대단한 거야? 지수와 민수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민수가 천천히 말했어요. 어머니,
이 땅 지분으로 재개발 조합에서 발언권을 가질 수 있어요. 발언권? 네, 30% 지분이면 상당한 영향력이에요. 재개발 계획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정도죠. 정혜는 두 사람의 말을 듣고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럼 이게 돈이 된다는 거야? 지수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이 정도 지분이면 보상금만 해도 최소 10억은 될 거예요. 10억? 정혜는 그 액수를 듣고 현기증이 났습니다. 민수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왜 이걸 지금까지 숨기셨어요? 정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 자랑하면 뭐해? 남들한텐 초라해 보여도 난 내 가족한테만은 든든한 사람이 되고 싶었어. 정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머니가 이걸 주시면서 그러셨어. 정말 힘들 때만 쓰라고. 그래서 난 평생 숨겨뒀어. 하지만 이제는 달라. 너희가 힘든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정혜는 서류를 지수에게 건넸습니다. 지수야, 이제 우리가 당할 필요 없어. 지수는 서류를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민수도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어요. 얼마 후 지수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진짜 반격할 수 있어요. 반격? 네, 양미정이 노리는 게 바로 이 땅이에요. 재개발 조합 지분을 싸게 사들여서 나중에 비싸게 팔려는 거죠. 지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근데 어머님이 이미 30%를 갖고 계시면 양미정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없어요. 그럼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야? 네, 어머님. 이제 우리가 주도권을 쥔 거예요. 지수는 곧바로 회사에 연락했습니다. 실장님, 저예요. 긴급하게 법무팀 도움이 필요해요. 재개발 조합 지분 관련해서요. 전화를 끊고 지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내일 변호사 선임하고 조합 측에 정식으로 지분 소유권 통보할 거예요. 그러면 미정이는? 미정 씨는 어쩔 수 없을 거예요. 어머님 동의 없이는 재개발 진행도 못해요. 정혜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슴속에 쌓였던 무게가 조금씩 내려가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정혜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시어머니가 나타났어요. 며느리야, 잘했어. 이제 당당하게 살아. 시어머니가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혜는 꿈속에서도 눈물을 흘렸어요. 다음 날 아침 정혜는 일찍 일어나 거울을 봤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얼굴이 보였어요. 주름은 여전했지만 눈빛만큼은 당당했습니다. 그래, 난 이제 숨지 않아. 정혜는 옷을 차려입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지수가 이미 일어나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어머님, 오늘 변호사 사무실 가야 해요. 같이 가시죠. 그래, 가자. 정혜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지수는 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어머님, 오늘부터는 달라질 거예요. 응, 난 이제 내 가족을 지킬 거야. 정혜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집 안가득 들어오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빛처럼 말이죠. 변호사 사무실은 강남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정혜는 지수와 함께 고층 빌딩 안으로 들어갔어요. 유리로 된 회전문을 지나니 화려한 로비가 나타났습니다. 어머님, 이쪽이에요. 지수가 정혜의 손을 잡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20층을 올라가는 동안 정혜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법무법인 정희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깔끔한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니 한 남자가 반갑게 맞이했어요. 지수 실장님, 어서 오세요. 김 변호사님 소개할게요. 저희 어머님이세요.
김 변호사는 정혜에게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반갑습니다. 지수 실장님한테 자세히 들었습니다. 정혜는 어색하게 인사를 받았어요. 변호사 사무실은 처음이었죠. 회의실로 안내되어 앉자 김 변호사가 서류들을 펼쳤습니다. 어머님, 이 땅 지분은 법적으로 완벽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도 확인했고 소유권도 명확하시고요. 그럼 아무 문제 없다는 거죠? 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어머님이 재개발 조합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실 수 있어요. 김 변호사가 지도를 펼쳐 보였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 구역 전체가 재개발 예정 지역인데 어머님 땅이 핵심 위치에 있습니다. 지수가 지도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그렇군요. 그래서 양미정이란 사람이 그렇게 집착했던 거예요. 맞습니다. 이 지분만 확보하면 재개발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거든요. 김 변호사가 정혜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조합에 정식으로 통보하겠습니다. 어머님이 30% 지분 소유자라고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조합에서 어머님께 연락 올 겁니다. 앞으로 모든 결정에 어머님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정혜는 김 변호사의 말을 듣고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틀 뒤 정혜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재개발 조합 사무국장이었어요. 박정혜님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희 조합에서 연락드렸습니다. 님께서 30% 지분을 보유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정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무국장의 목소리가 공손해졌어요. 다음 주 화요일에 조합 총회가 있습니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정혜는 지수에게 말했습니다. 지수야, 조합에서 연락 왔어. 어머님 잘하셨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지수가 정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오후 또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양미정이었어요. 정혜야, 나야. 미정의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정혜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무슨 일이야? 정혜야, 우리 만나서 얘기 좀 하자.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무슨 얘기? 전화로는 어려워. 내일 내 집으로 갈게. 미정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혜는 지수를 쳐다봤어요. 미정이가 내일 온대. 어머님 준비하세요. 이제 진짜 승부가 날 거예요. 다음 날 오전 10시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혜가 문을 열자 양미정이 서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정혜야. 미정의 얼굴에는 초조함이 역력했습니다. 정혜는 문을 활짝 열었어요. 들어와. 미정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소파에 앉으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리모델링 작업이 한창이었죠. 정혜야, 집 공사하네? 응, 우리 집 새로 꾸미는 중이야. 정혜의 목소리가 담담했습니다. 미정은 어색하게 웃었어요. 정혜야, 저번에는 내가 좀 심했지. 미안해. 괜찮아.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정혜가 물을 따라 미정에게 건넸습니다. 미정은 물잔을 받아들고 말을 이었어요. 정혜야, 사실은 계약 얘기하러 왔어. 계약? 응, 내 집 말이야. 내가 가격 좀 더 올려줄게. 2천만 원이 아니라 5천만 원 더 줄게. 미정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정혜는 고개를 저었어요. 미정아, 미안한데 난 집 안 팔아. 정혜야, 왜 그래? 돈 더 준다잖아. 난 돈이 필요 없어. 정혜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미정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정혜야, 너 지금 뭐 믿고 그래? 재개발 확정됐어. 조합도 구성됐고. 알아, 나도 조합원이거든. 뭐?
미정이 깜짝 놀라 정혜를 쳐다봤습니다. 정혜는 침착하게 말을 이었어요. 나도 재개발 조합 지분 갖고 있어. 그것도 꽤 많이. 미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설마, 너 땅 가지고 있어? 정혜는 대답 대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류철을 들고 나와 미정 앞에 놓았어요. 이거 봐. 미정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말이 돼? 30%? 응, 내 시어머니가 남겨주신 거야. 정혜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미정은 서류를 보며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정혜야, 이건, 미정아, 너 이 땅 노리고 날 괴롭혔지? 정혜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숙였어요. 정혜야, 미안해. 나 정말 미안해. 평생 친구였던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 동창회에서 무시하고 집까지 찾아와서 협박하고. 정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난 네가 친구인 줄 알았어. 근데 넌 날 돈벌이 수단으로만 봤구나. 미정은 바닥을 보며 입술을 떨었습니다. 정혜야, 나 좀 도와줘. 도와달라고? 응, 나. 이 재개발 사업에 내 전 재산 걸었어. 은행 대출도 받았고. 내 지분 없으면 난 망해.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혜는 미정을 내려다봤어요. 미정아, 나한테 얼마나 상처 줬는지 알아? 알아. 정말 미안해. 미정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정혜는 단호했어요. 미정아, 난 내 친구였지. 내 먹잇감이 아니야. 정혜는 서류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이 땅은 내가 지킬 거야. 그리고 재개발도 내 방식대로 할 거야. 주민들 쫓아내는 재개발 말고 제대로 된 재개발로 말이야. 미정은 결국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정혜야, 제발. 그때 방에서 지수가 나왔습니다. 양미정 씨, 이제 그만 가시죠. 지수의 목소리가 냉정했습니다. 미정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정혜야, 나 정말 미안해. 미정은 그렇게 말하고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정혜는 창문으로 다가가 미정이 골목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가슴 한편이 씁쓸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후련함도 느꼈습니다. 지수가 정혜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어머님, 잘하셨어요. 지수야, 이게 맞는 걸까? 네, 어머님. 어머님은 당당하게 사실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정혜는 지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햇살이 따뜻하게 비쳐왔어요. 그래, 난 이제 더 이상 작아지지 않을 거야. 정혜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당당함이었죠. 한 달이 흘렀습니다. 정혜의 집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 있었어요. 현관문을 열자 따뜻한 우드톤의 바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전에 차갑고 낡은 타일은 온데간데 없었죠. 벽은 밝은 베이지색으로 칠해져 있었고 곳곳에 간접 조명이 부드럽게 빛나고 있었어요. 거실은 넓어 보였습니다. 불필요한 가구들을 정리하고 낮은 소파와 테이블로 바꿨어요. 정혜가 편하게 앉을 수 있는 높이였죠. 주방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싱크대는 정혜의 키에 맞춰 낮아졌고 수납 공간도 손이 닿기 편한 곳에 배치되었어요. 밝은 조명 아래서 요리하기 딱 좋았습니다. 욕실에는 미끄럼 방지 타일이 깔렸고 샤워 부스 곳곳에 안전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문턱도 완전히 없애서 휠체어도 드나들 수 있게 만들었죠. 작은 방 하나는 서재로 꾸며졌습니다. 책장이 벽면 가득 설치되어 있었고 창가에는 편안한 의자와 작은 테이블이 놓여 있었어요.
정혜가 책을 읽거나 차를 마시며 쉴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정혜는 서재 창가에 앉아 밖을 내다봤습니다.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님, 차 드릴게요. 지수가 따뜻한 차를 들고 왔습니다. 정혜는 차를 받아 한 모금 마셨어요. 지수야, 정말 고맙다.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지수가 정혜 옆에 앉았습니다. 정혜는 지수의 손을 잡았어요. 네가 없었으면 난 아직도 작아진 마음으로 살았을 거야. 정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동창회에서 무시당하고 미정이한테 협박당하고 그때 난 정말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어머님, 근데 지수야, 너 때문에 깨달았어. 집이 작다고, 돈이 없다고, 그게 나를 초라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걸. 정혜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나를 작게 만들었던 거야. 남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고, 비교하고, 그러면서 스스로 움츠러들었던 거지. 지수는 정혜의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님, 어머님은 처음부터 대단한 분이셨어요. 혼자서 아들 키우시고, 빚도 갚으시고, 이 집도 지키시고, 그래도 난 늘 미안했어. 너희한테 큰 집 하나 못 마련해줘서. 어머님, 집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집에는 어머님의 사랑이 가득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새소리가 들려왔어요. 며칠 후 재개발 조합 총회가 열렸습니다. 정혜는 지수와 함께 회의장에 갔어요. 회의실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정혜가 들어서자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쳐다봤어요. 저분이 30% 지분 소유자시래. 아, 박정혜 씨?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정혜는 당당하게 걸어가 자리에 앉았어요. 조합장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재개발 계획안을 논의하겠습니다. 먼저 박정혜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정혜는 일어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어요. 저는 이 동네에서 50년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정혜의 말을 들었습니다. 재개발이 필요한 건 압니다. 하지만 주민들을 쫓아내는 재개발은 반대합니다. 정혜의 목소리가 점점 단단해졌어요. 여기 사시는 분들 대부분이 저처럼 평생을 이곳에서 살았어요. 이 동리가 낡았다고 초라하다고 해서 우리까지 초라한 건 아닙니다. 회의장이 숙연해졌습니다. 재개발을 하더라도 주민들이 계속 살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합니다. 시니어 친화적인 주거 환경으로 만들어야 해요. 정혜는 지수가 준비한 자료를 펼쳤습니다. 제 며느리가 인테리어 전문가입니다. 저희 집을 시니어 맞춤형으로 리모델링 했어요. 이런 방식으로 재개발하면 어떨까요? 조합장이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사진들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의견입니다. 논의해 보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여러 사람들이 정혜에게 다가왔습니다. 박정혜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이 동네에서 계속 살고 싶었는데 정말 고맙습니다. 정혜는 사람들의 인사를 받으며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될 수 있다니.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혜는 골목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낡은 빌라들, 좁은 골목, 구멍가게, 모든 게 익숙했어요. 이 동네가 참 정겹네. 지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이 동네가 더 좋아질 거예요. 어머님 덕분에요. 집에 도착하니 민수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됐어요? 잘 됐어, 민수야. 정혜가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너는 요즘 어때? 일자리는 찾았어? 네, 어머니. 다음 주부터 새 회사 출근해요. 작은 회사지만 괜찮은 곳이에요. 민수의 얼굴에 활기가 돌았습니다.
정혜는 아들을 꼭 안아줬어요. 그래, 잘 됐다. 우리 민수 다시 일하게 돼서 정말 다행이야. 저녁 식사 시간, 세 사람은 새로 꾸민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지수가 만든 따뜻한 음식들이 상 가득 차려졌어요. 자, 우리 가족 건강을 위해 건배. 민수가 물잔을 들었습니다. 세 사람의 잔이 부딪혔어요. 건강. 식사를 하면서 정혜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어요. 이게 행복이구나. 정혜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큰 집도 많은 돈도 아닌 이렇게 함께 밥 먹고 웃는 게 진짜 행복이라는 거요. 식사를 마치고 정혜는 서재로 갔습니다. 창문을 활짝 열었어요.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지수가 설거지를 하다가 서재로 왔습니다. 어머님, 여기 계셨네요. 응, 바람 쐬고 있었어. 지수가 정혜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창밖을 함께 바라봤어요. 지수야, 어머님이 우리를 지켰잖아요. 그 땅 덕분에 우리가 버틸 수 있었어요. 정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지수야. 네가 날 지켜준 거야. 네가 포기하지 않고 이 집을 지키려 했잖아. 우리가 서로 지켜준 거예요, 어머님. 지수가 정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혜는 며느리의 손을 꽉 쥐었어요. 그래, 우리가 함께 지켜낸 거야. 이 집을. 정혜는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따뜻한 조명, 깨끗한 벽, 편안한 가구들. 20평짜리 작은 집이었지만 이제는 그 어떤 집보다 소중했어요. 지수야, 알아? 집이 작은 게 문제가 아니야. 네.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게 큰 문제지. 정혜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난 한때 내 마음을 잃어버렸어.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나, 내가 초라해 보이나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정작 중요한 걸 못 봤지. 지수는 정혜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이제 알아. 집이 작아도 돈이 없어도 우리 가족이 함께 있으면 그게 제일 큰 행복이라는 걸. 정혜는 미소 지으며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어요. 그래. 이 집이면 충분해. 작아도 누구보다 강한 집이야. 저 멀리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하늘이 아름다웠어요. 정혜는 그 노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이런 깨달음을 얻다니. 정혜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았어요. 어머님, 저도 배웠어요. 지수가 말했습니다. 진짜 강한 건 크기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거요. 어머님처럼 당당하게 사는 게 제일 멋진 거예요. 정혜는 며느리를 꼭 안아줬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정혜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편안한 침대, 따뜻한 이불, 조용한 방. 모든 게 완벽했어요. 정혜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평화로웠습니다.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초라하다고 느끼지 않았죠. 나는 충분히 강한 사람이야. 정혜는 그렇게 속삭이며 잠에 들었습니다. 평화로운 미소를 띤 채로요.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정혜는 상쾌하게 일어났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은 여전했지만 눈빛만큼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좋은 아침이야. 정혜는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었어요. 부엌에서는 지수가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혜가 나가자 지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잘 주무셨어요? 응, 정말 잘 잤어. 오랜만에 이렇게 편하게 잔 것 같아. 다행이에요. 오늘 날씨 정말 좋네요. 정혜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정말 좋은 날이야.
정혜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생명이 느껴지는 숨이었어요. 20평짜리 작은 집. 하지만 이제는 그 누구보다 강한 집이 되었습니다. 사랑으로 가득한 집, 희망으로 빛나는 집, 그리고 무엇보다 당당한 집이 되었습니다. 정혜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우리 집 참 좋다.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큰 힘이 됩니다. 댓글 무료인 거 아시죠?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 들려주세요.